애플페이 국내 상륙 100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 애플페이 종종 쓰실 것 같아요. 요즘 혜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애플페이까지 삼성페이에 이어서 애플페이도 도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좀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간밤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또 돌파했어요. 네, 올해 이제 뭐 AI 열풍이라던가 여러 가지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애플도 이제 올해 들어서 한 5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애플의 주가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여파였겠죠. 중국 쪽에 있는 공장들이 좀 폐쇄가 되고 여러 가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애플 실적에도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이제 전 세계 기업 중 최초로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애플의 시총 타임라인을 잠깐 좀 살펴보자면요. 이제 애플은 1976년에 처음 창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 2018년 8월 2일에 미국의 IT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역사를 세우고요. 이후에 2020년 8월에는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올해 1월 3일에 장중에 한때 이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많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3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1976년에 창립이 되고 47년 만에 시총 3조 달러를 넘겼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되게 대단한 일이니까 많이 좀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를 좀 넘기게 되면서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규모가 애플이 좀 20% 넘게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구글보다도 이제 2배가 더 크고 또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도 애플이 지금 8배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번에 애플이 3조 달러를 넘기고 나서 2년 안으로 또 이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시티은행도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좀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240달러를 좀 제시한 바 있습니다.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정말 이 속도면 4조 달러도 멀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애플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정말 1위인 애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에는 애플이 참 여러 생활 분야에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가랑비에 애플로 다 젖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의 핵심 성장 동력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바일 생태계를 꾸리는 것이 애플의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애플은 하나의 아이디로 뭐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을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기들을 살 때 저도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다른 IT 기기들도 좀 줄줄이 애플 제품을 사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충성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고 좀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 같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애플이 IT 기기뿐만이 아니라 뭐 콘텐츠나 다양한 서비스들까지도 이제 생태계를 넓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애플 뮤직 이렇게 음악 쪽에서도 생태계를 넓히고 있고요. 또 애플 TV도 있고요. 또 애플 페이 오늘의 주제인 애플 페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분야들로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XR 기기도 내놓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2026년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높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애플 아무래도 한 가지 아이폰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또 PC도 사게 되고 뭐 패드도 사게 되고 생태계를 확장하고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충성 고객을 유지할 만한 여러 템들을 많이 개발을 좀 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오늘의 주제인 애플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벌써 이제 국내에 도입한 지 어느새 100일이 됐더라고요.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삼성 쪽에서도 이제 애플페이 출시에 위기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지금 애플페이 이용자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애플페이가 3월 21일에 처음 국내에서 출시가 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3개월 정도, 100일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초기에는 뭔가 뭐 찻장송의 태풍이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았고 생각보다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이 핫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 11만여 곳의 가맹점에서 애플페이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체 결제 건수는 2,580건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한 93%가 오프라인 쪽에서 결제가 일어났고요. 7%가 온라인에서 결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애플페이가 도입되던 그 초기 시기에는요. 사실상 단말기를 도입했던 가맹점들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도 한정적이었다라는 단점이 있었지만요.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한 브랜드 이외에도 중소 가맹점들도 좀 자발적으로 단말기를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좀 결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좀 데이터들을 핸디카드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재미있었던 점이 애플페이 이용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고객이 또 이제 90세 분도 이제 고객분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애플페이로 한 번에 결제된 최고 금액은 4천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백화점에서 결제가 일어났다고 해요. 요즘 현대카드, 저도 이제 현대카드를 쓰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애플페이를 사용하면 주는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현대카드에서 일단 애플페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혜택도 많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체국 쪽에서도 애플페이가 새롭게 도입된다고요. 네, 이렇게 뭔가 페이 시장을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쪽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우체국에서 각 우체국 지점의 통합 결제 패드를 좀 최신형으로 바꾸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 결제 패드 교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애플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8월 중순까지 우체국에서 한 4천여 대에 가까운 통합 결제 패드를 이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4천여 대라고 한다면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한 3,400개 정도의 우체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거의 뭐 전 지점,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서 다 이제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체국에서 애플페이 도입을 시도를 하는 모습들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다양한 공공기관 내에서도 애플페이를 필두로 다양한 결제 인프라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애플페이를 도입하는 곳이 이렇게 공공기관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들이 또 교통카드 기능일 것 같은데 지금 애플페이가 교통카드 기능이 되나요? 네, 사실 이제 만약에 애플페이가 교통카드를 초기부터 좀 도입을 했다면 이용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애플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왜 교통카드는 아직 도입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점으로 꼽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좀 빠르면 하반기 9월, 10월 이쯤부터 대중교통 쪽에서도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에서 티머니를 좀 필드 테스트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거의 다 완료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안이라던가 좀 이제 안전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을부터는 우리가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애플페이로 탑승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통카드까지 지원이 된다면 더욱더 사용자는 좀 확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이제 어떤 인터넷 글을 봤더니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애플페이 쓰는 사람들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모든 걸 결제해 준다고 대신 그래서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좀 애플페이를 이제 현대카드 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대카드도 수혜를 봤을 것 같아요. 네, 현대카드도 이제 애플페이를 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자 수들이 늘어났는데요. 현대카드가 이제 개인 회원 수를 기준으로 지금 전 업계 카드사에서 3위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3월 이후 5월까지 현대카드 신규 회원 수는 51만 명으로 이제 같은 기간 전 업계 카드사 가운데서 회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이제 현대카드로 집계가 됐고요. 이 기간 동안 전 업계 카드 회원사 수 증가는 252만 명인데 이 중에서 현대카드가 지금 20%를 차지할 만큼 3월 21일에 도입되고 지금까지 현대카드 쪽에서 신규 회원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카드 쪽에서 이제 회원 수가 많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카드 결제 대금도 많이 늘었겠지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원 수는 늘었지만 사실상 이거를 좀 깊게 들여다보면 신용카드 거래액 상승으로까지는 함께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삼성페이랑
애플페이랑 현대카드랑 좀 비교해서 애플페이랑 비교해서 이 가맹점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가 애플페이 쪽이 현저히 좀 작은 것이고요. 지금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한 300만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현대카드를 말씀을 드렸을 때는 한 11만 가맹점에서 결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이 가맹점 수에서 확연한 차이를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애플페이를 이용하는 주 연령대가 20대 친구들입니다. 뭐 20대에서 가장 많고 30대가 그 다음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MZ 친구들이 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보통 좀 소액 결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GS 편의점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애플페이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카드 결제 대금 상승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현대카드가 고객을 유치한 것은 좀 성공적이었지만 이게 카드 이용 금액과 비례해서 함께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매출이 늘어나려면 이 카드를 이용하는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 회원수만 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사실 이번에 애플이 이제 현대카드한테 굉장히 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삼성도 수수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애플이 이제 국내 애플페이를 도입을 하면서 결제액의 0.15%를 현대카드에게 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 2015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삼성페이랑 다른 카드사들이랑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쪽으로 이제 논의가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삼성 쪽에서는 카드사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페이가 한국에 출시가 되고 애플 쪽에서 현대카드에게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삼성페이도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뭐 확정됐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삼성페이가 이제 유료화가 되게 된다면 카드사들이 상당히 또 이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문제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그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지난해 일평균 휴대폰 제조사의 이용 금액이 1,853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삼성페이를 하루 동안의 결제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하루에 한 1,800억 원대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를 좀 연간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본다면 약 연간 67조 6,400억 원 규모가 삼성페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번에 이제 삼성페이 측에서 0.15%의 이제 애플페이와 비슷한 수수료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 카드사들은 연간 1,014억 6천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7개의 카드사 전업으로 다 따졌을 때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좀 지게 될 것이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삼성페이 측에서 수수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네이버페이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는데 이제 줄지어서 계속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뭐 토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때는 결제 대행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일부 부과합니다만 오프라인에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삼성페이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여러 결제 대행 업체들이 다 같이 수수료를 올리게 되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의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수수료 문제를 단순히 카드사들의 부담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면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슈를 좀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페이가 수수료를 부과해서 수익성을 챙기려고 한다면 애플페이가 등장하면서 사실 점유율 위기도 약간 느낄 것 같거든요. 이 점유율을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없을까요? 이제 삼성페이가 2015년에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가맹점이 전국에 아까 전에 한 300만 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페이의 누적 결제액이 출시 후에 한 200조 원을 돌파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페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갑자기 애플페이가 등장을 하면서 삼성페이도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는 좀 삼성페이가 범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제 삼성페이
삼성페이에서 실물 국제 학생증이라는 기능도 함께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국제 학생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1억 명 이상이 발급받은 국제학생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증을 발급을 받게 된다면 뭐 제휴가 되어 있는 박물관이라던가 숙박업소라던가 음식점 여러 가지 곳에서 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삼성페이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국제 학생증 이거를 추가하게 된다면 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걸 발급받고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학생증 지원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삼성페이에서 지금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체크카드 기능이 포함된 국제 학생증도 삼성페이에서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해외 결제 마스터카드만 지원을 해왔지만요. 지금 올해 3월부터는 비자 카드도 사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삼성페이의 교통카드나 뭐 환전이나 비행기 탑승권, 공연 티켓 이런 기능들도 함께 좀 추가를 하면서 좀 범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을 느끼게 된다면 애플페이보다는 삼성페이 쪽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관련한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9월부터는 그래도 현대카드 애플페이 독점 서비스가 또 끝나게 돼서 네.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에 많이들 뛰어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9월부터는 독점적인 이제 서비스 기간이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신한카드라던가 KB 국민카드, BC카드는 최근에 애플페이 사업 참여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했다라고 하고요. 올해 9월에서 10월 중으로 서비스 개시를 좀 출시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카드사 쪽에서 이제 점유율 1위 카드사이고요. 네. 이제 KB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도 은행계 카드사 중에서는 지금 2위입니다. 지금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BC카드가 지금 사업 들어가는 의향서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지금 신한카드도 그렇고 KB 국민카드도 그렇고 지금 둘 다 대형 카드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들 카드사들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애플페이 이용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애플페이를 지원했으면 하는 카드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KB 국민카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24.8%로. 그래서 KB 국민카드 쪽에서도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카드사들이 들어온다라는 뜻은 이제 현대카드가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누렸던 효과들이 앞으로는 점점점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카드든 다른 카드든 자기의 고객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을 좀 게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드사들도 많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체적으로 카드사들이 또 페이 관련돼서 좀 노력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렇게 또 현대카드의 독점이 풀리게 되면 어떤 시장에 또 지각 변동이 있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몇몇 사들이 이제 애플페이에 참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또 입지가 작아지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간편 결제 시스템 쪽에서 우리가 좀 관점을 바라봐 본다면 이제 간편 결제 이용 금액이 굉장히 많이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걸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4,492억 원 수준의 규모였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7,326억 원까지 간편 결제를 하는 이제 결제액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늘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카드사들의 존재감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네.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제 지난해 카카오페이라던가 네이버페이라던가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금융업자 비중이 한 47.9%로 집계가 된 반면에 카드사나 은행과 같은 금융사 비중은 26.8%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IT 기업이라던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거의 뭐 결제 시스템이라던가 은행의 역할들에 좀 입지를 굉장히 굳건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네이버 간편 결제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돈을 뭐 10만 원을 쓰더라도 페이를 이용한다면 포인트 적립이라던가 맞아요. 다양한 네.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쏠쏠하죠. 굳이 이제 내가 카드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제 뭐 이런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 페이 결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던 게 네이버 페이로
1억 2천만 원짜리 벤츠를 긁었다라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페이 결제가 간편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카드 업계의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던가 금융 쪽에서 입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온라인이라던가 모바일 결제 편의성을 스마트폰 속에 녹이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기존의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결제 단말기 쪽에서만 좀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를 만들고 좀 도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지갑에서 우리가 카드를 꺼내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꺼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카드사들도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고객에게 진짜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 주면서 이런 서비스를 좀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플페이가 이렇게 좀 커지는 와중에 간편결제 시장까지 좀 변동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얘기도 오늘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연희님의 하반기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하반기부터는 제가 이제 좀 건강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저랑 같네요. 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네. 할 계획이고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건강을 잘 못 챙기고 네. 그냥 영양제 대충 먹고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좀 힘든다는 걸 느껴서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제 마음가짐도 좀 행복하게 유지하며 하루에 에너지가 좀 잘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맞아요.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게 저희 하반기 목표입니다. 네, 저도 연희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PD님도 건강을 챙기신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가 또 건강까지 잘 챙기고 수익까지 챙기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1부와 2부는 이슈 읽어주기 시간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참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과연 주식시장은 또 어떤 방향성으로 달라지게 될지 앞으로도 토마토랜드 이 시간에서 이슈와 재테크에 대한 분석들 꾸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